질량 보존의 반응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연소 반응에서도 성립해요. 단, 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여기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닫힌 용기에서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열린 용기에서도 빠져나간 그거를 측정한다면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체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성립해요. 물리 변화일 때도 성립해요. 이거 혹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둘 다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의 그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생성된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하냐? 아니랬어요. 얘는 무조건 일정화됐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럼 2번도 별표 쳐야 되죠. 2번도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서술형으로 나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지 못하면은 서술형을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자, 3번.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한 후 두 수용액을 섞었다. 그럼 얘는 염화은이 생기는 무슨 반응이에요, 친구들?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그죠? 맞죠? 염화은이 생기는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염화은이 생긴 거고요. 여기 밑에 이제 염화음이 생길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40g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몇 g이라고 써야 돼요, 친구들? 40g이라고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흰색 앙금인 질산 나트륨 아니고 뭐라고? 염화은. 반응 후 질량은 반응 전과 같다. 그죠? 반응 전과 같다. 그 다음에 반응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반응 후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분자의 배열은 달라질 수 있어도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보면 반응 전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됐죠? 답은 5번. 자, 4번.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그럼 얘는 뭐가 생기냐면 얘들아 탄산칼슘이 생겨요. 자, 만약에 앙금 생성 반응 모르겠다. 시험 칠 때. 그럼 친구들 여기를 끊어요. 이렇게. 여기를 끊어서 앞에 거 뒤에 거 합치면 돼요. 알겠죠? 제일 바깥에 거 보통. 앞에 거 뒤에 거 합치면 얘가 얘 앙금이에요. 그럼 탄산칼슘이 생기고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야 얘들아. 그치? 소금이야. 그러니까 답이 안 될 거고 25 더하기 25 몇 그램? 50g이 답이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서 반응 전후의 질량을 측정했다. 당연히 가와 나는 같습니다. 그죠? 닫혀 있으니까. 근데 다는 뚜껑이 열리네요. 그럼 이쪽이 더 큰 거네요. 그죠? 이쪽이 더 큰 거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자, 그 다음 6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발견하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다에서 빠져나간 기체가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거다. 맞죠? 이 실험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성립하고, 요 날라간 기체 생각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7번. 얘만 여기가 질량이 어떻게 된댔어요? 혼자 얘만 증가한댔어요. 그죠? 왜? 산소가 갖다 붙어서. 강철 솜을 가열하면 누가 갖다 붙는다고요, 친구들? 산소가 갖다 붙어서 얘가 뭐가 되냐면요, 친구들. 산화철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친구들? 산화철이 돼요. 자, 연소 후에도 수평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소하고 나면 막대 저울은 B 쪽으로 기울어지고 당연히 연소 후에 B는 A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연소 후와 A와 B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냐? 아니요. B는 얘는 좀 달라요. B는 누가 갖다 붙은 거예요, 친구들? 산소가 갖다 붙었잖아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3번, 4번이다. 우리 신혁이 현 없어서 심심한 거예요? 너무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저래? 현 없어서 슬퍼? 그건 아니야. 자, 그림은 밀폐 용기 안에서 나무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나무가 연소전에 이랬는데 연소 후에도 지금 수평이에요. 그죠? 왜? 무슨 용기이기 때문에? 밀폐 용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나무의 연소 반응은 화학 변화 맞아요. 왜? 화학 변화는 되돌릴 수 없댔어요. 그죠? 나무가 타고 나면 다시 나무로 되돌릴 순 없어요. 그죠? 재지, 숯이나 이런 게 되지 되돌릴 수 없어요.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해요. 지금 보니까 몰라도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바뀐 걸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자, 연소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과 같고 연소 전후의 산소의 원자의 개수도 똑같아요. 하지만 열려있는 공간에서 나무를 연소시키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다음 몇 번? 5번이다. 자, 그럼 9번. 열려있는 용기에서 질량이 뭐 하는 거 찾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우선 마그네슘하고 강철 소분 둘이 뭐예요? 금속이거든요. 금속. 금속이니까 둘 다 증가해요. 됐죠? 그다음 종이에 불을 붙이면 무슨 기체 발생해요, 친구들?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날아가요. 묽은 염산에 금속 넣으면 뭐가 생기냐면 H2, 수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날아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 얘 둘이는 앙금 생성 반응이죠. 그죠? 앙금 생성 반응이어서 얘들은 질량 변화가 없어요. 다음 몇 번? 3번, 4번이다. 됐죠? 여기까지 좀 쉽죠, 그래도? 자, 이제 일정 성분비. 자,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자,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둘 다 됐어요. 이 말이 뭐냐? 캔을 찌그러뜨리거나 펴도 된다 했어요. 그죠? 근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누구만 되냐면 화학 변화만 돼요. 화학 변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그네슘을 연소시켰어요. 네, 이거 화학 변화 맞아요.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들죠. 얘는 뭐예요, 친구들? 용해죠.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설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물리 변화죠. 물리 변화 일정 성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이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요.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요. 그죠? 질량비. 구리 몇 대 몇 대면? 4대 1대 5요. 수소, 질소, 암모니아 이거는 지금 질량비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하지만 얘네 셋은 다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래서 11번 나왔네, 질량비. 11번도 질량비 나오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암모니아 분자를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와 수소의 질량비를 구하세요. 질소는 14고 수소는 얼마야, 얘들아? 3이지. 왜? 얘가 1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14대 3이네. 다음 몇 번? 4번이요. 이런 건 좀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자, 12번 보세요. 여기 물과 과산화수소라고 적혀 있어요. 뭐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수소가 한 개 더 붙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 화학식도 좀 웬만하면 알아주세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얘도 화학식을 알아야 되거든. 자, 물은 H2O2고 이 과산화수소잖아. 그지? 뭐야? 산화가 많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한 개 더 갖다 붙은 거예요. H2O2.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원자의 개수비는 2대1이다. 맞죠? 개수는 2대1이에요. 과산화수소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이 1대 16이냐? 자, 모르겠는데. 16, 1, 1이에요. 그죠? 맞죠? 얘도 16이고, 여기는 1, 1이에요. 그죠? 친구들. 얘의 질량비는 수소 대 산소는 2대 32잖아요. 지금. 그죠? 약분하면 몇 대면? 1대 얼마예요? 16이 맞네요. 질량비가. 그러면 1대 16이 맞아요.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지만 같은 물질은 아니에요. 그죠, 친구들? 맞죠? 자, 피날 때 물 붓는다고 보글거려요? 안 보글거려요? 안 보글거려요. 물 다치면 손에다 뭐 뿌리면? 과산화수소 뿌리면 어떻게 돼요? 거품 생겨요. 그죠? 왜 그렇죠? 안 했나? 너희는 이거 안 했나? 자, 과산화수소수가 왜 과산화수소는 얘들아 그 상처 날 때 생기면 보글보글이잖아요. 아프고. 걔가 피를 만나면 H2O와 O2로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어요. 이 과산화수소가.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리고 뚜껑 열어놓으면, 가만히 열어놓으면 나뉘어요. 나중에 되면. 그럼 이거 왜 붙는 거야, 상처에다가? 얘 때문에 붙는 거예요. 산소가 소독시켜줘요. 소독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피 여기 다치잖아? 그럼 이제 세균을 죽이려고 바로 침투 못하게 산소를 다 죽여버려요. 바깥에서 1차적으로. 이미 들어간 건 어쩔 수 없고. 산소 소독하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배워요. 뒤에 가면. 그죠? 호르몬? 효소? 했는데 효소는 안 했는데 그 효소가 아닌데. 그지? 자, 그래서 물과 과산수소는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물질이다. 답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했었어요. 그죠? 친구들 볼트를 B, 너트를 N. 얘를 뭘 한다고요? BN2라고 한다고요. 개수비는 몇 대 몇이요? 1대 2요. 근데 질량비는, 자, 밑에 지울게. 얘가 무슨 비라고? 개수비야, 그지? 그럼 자, 질량비는? 질량은 볼트 한 개 몇 g이래요? 5g. 너트 한 개 몇 g이래요? 그럼 2는 4, 그치? 질량비는 5대 4, 개수비는 1대 2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개수비는 1대 2대 1이죠. 1대 2대 1 한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질량비는요. 5대 4대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9예요. 완전 다른 숫자예요. 그죠? 친구들. 근데 요 앞에 단어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자, 이 반응에서 B 더하기 2에는 BN2다. 맞죠? 맞죠? 화합물에서 생성된 B와 N의 개수비는 1대 2다. 맞죠? 근데 이 화합물에서 생성된 B 대 N의 질량비는 5대 2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5대 4예요. 5대 4. 이 반응을 이용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뭐라고? 여기는 일정 성분비요. 질량 보존도 되죠. 밑에 일정 성분비도 있네요. 질량 보존도 되고, 왜? 여기도 질량 보존이고, 좀 전에 선생님 쓴 여기도 질량 보존이고, 여기는 일정 개수비잖아요. 그죠? 둘 다 된다. 답은 3번이다. 자, 14번. 자, 그러면 볼트. 자, 1대 2가 만들어내는데 얘가 15개하고 20개가 있어요. 그죠? 맞죠, 신혁이? 그럼 얘 몇 개밖에 못 사용해요? 얘가 15개면 2가 되면 여기 30이었는데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수 없으니까 얘가 20에 2면 얘는 1일 때 얼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10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N2를 몇 개 만들어낸다고 얘들아? 10개 만들어내고 볼트 5개는 뭐 되는 거예요?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개 만들어내고 볼트 5개가 남는다. 답 3번. 됐죠? 자, 15번. 맞네. 이거 문제 엄청 많네. 그 27번까지 있네. 이야. 오늘 이것만 하다 끝날지도. 자, 우선 보면 여기가 2번이 키예요. 왜냐면 여기는 기억 뚫려 있어서 모르고요. 여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친구들. 그죠? 그러면 남는 기체가 수소가 2g 남는다니까 얘는 2g만 쓰면 돼요. 맞습니까, 친구들? 그러면 얘는 1대 8대 9네요. 얼마라고요? 1대 8대 얼마의 비율을 가진다고요, 친구들? 9요. 그럼 여기도 1대 8대 9여야 되는데 수소가 몇 g 남는데요, 여기서? 3g. 그럼 6에서 3을 빼요. 그럼 얘는 몇 g만 있으면 돼? 3g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24. 그래야 몇 대 몇이에요, 친구들? 1대 8이요. 시작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얘가 8이 되려면 얘 16만 쓰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몇 g 남는다고요? 4g 남는다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24g, 니은은 산소 4g. 그래서 질량비 몇 대 몇? 1대 8이요. 답은 5번. 그래서 1대 8대 9니까 여기서 수소가 몇 g? 0.8g이요. 그러면 88이 얼마? 64. 6.4g이 요 반응이다. 맞죠? 답은 몇 번? 4번. 자, 4번. 도가니에 구리 가루를 넣었어요. 얘들아, 일부러 몇 g씩 넣었어요. 지금 4의 배수로 넣었죠. 왜? 구리와 산화구리. 구리 대 산소는 산화구리인데 몇 대 몇이라고요, 친구들?
4대 1대 얼마요? 5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구리가 4g 반응하니까 얘가 5g. 얘가 8g 반응하니까 얘가 몇 g? 10g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1이요. 산화구리 10g에는 산소가 몇 g밖에 못 들어있어요, 친구들? 2g이요. 구리가 질량이 증가해도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도 같이 증가해야죠. 비율이 다른 거지. 똑같은 거지. 그지?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 보존 성립해요. 그죠? 질량비가.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답 5번. 자, 얘도 또 산화구리네. 산화구리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친구들? 4대 1대 5요. 그죠? 얘 산화구리 몇 그램? 25g. 그럼 여기가 몇 그램? 5g. 여기 몇 그램? 20g. 그러면 답 몇 번? 5번. 그죠? 18번. 그렇고, 자, 19번. 왜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 거 유일한 거 뭐라고? 구리와 산소의 무슨 비? 질량 비율만 일정한 것이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우리 염분비의 법칙 하면서 비 나오는 거는 항상 어떠한 조건에서도 무조건 같다. 자, 20번.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 여기 딱 예쁘게 보이죠? 외우긴 했지만. 얘 몇 대 몇 대 몇? 3대 2대 5요. 얘도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친구들? 3대 2대 5요. 3대 2대 5. 몇 대 몇? 3대 2요. 3대 2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 30. 뭐라고? 3대 2대 5인데 얘가 몇 g이래? 30g이래. 여기가 마그네슘이고 여기가 산소거든, 얘들아. 그러면 마그네슘 얼마? 18g. 산소 몇 g? 12g 있어야 산화 마그네슘 30g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다음 몇 번? 4번. 자, 이제 한 챕터 남았어요. 이 기체 반응의 법칙. 그죠?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뭐라고 해요? 모두 뭐여야 돼요, 친구들? 기체여야 돼요. 그죠? 그럼 답이 1번, 2번이라 적혀있죠, 지금? 그러면 왜, 어느 게 기체가 아닌지 선생님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탄소, 마그네슘, 염화나트륨, 질산은 얘들은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달라요. 아까 분명히 수소, 산소, 수증기가 1대 8대 9라고 질량비를 배웠는데, 좀 전까지, 그지? 이번에는 단위를 잘 보니까 부피비더라, 이 말이야. 그지? 부피비는, 지금 여기 1번이 키죠? 왜? 여기 남는 게 없으니까.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얼마가 생기는 거다? 2가 생기는 거다. 2대 1대 2. 그럼 2대 1대 2인데 2가 40이고 1이 20이니까 여기도 40g만 써야겠네요. 얘가 80이면 얘 몇 g 쓸 수 있어요? 40g 쓰겠죠. 그래서 2대 1대 2여야 된다. 됐나요? 2대 1대 2, 2대 1대 2. 수소 10g. 됐죠? 자, 기억에서 남은 기체의 종류는 수소이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남은 기체의 부피는 10mm이냐?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니은에서는 수증기는 80mm 생성됐고, 위 실험에서 수소 기체를 더 넣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수소가 남았잖아요. 그죠? 친구들. 그럼 뭘 더 넣어줘야 된다고? 산소를 더 넣어줘야 된다고, 산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1, 2, 3에서 반응하는 기체 부피는 같다. 답은 4번. 자, 24번. 그림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얘가 지금 2대 1대 2예요. 그죠? 2대 1대 2고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같을 거고 각 기체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는 같을 거고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1대 8은 아까 무슨 비였어요, 친구들? 질량 비였어요. 그죠? 다음 몇 번? 3번이요. 그래서 분자 수의 비는 2대 1대 2,
그래서 반응하는 수소 기체 부피와 생성되는 수증기 부피의 기체는 같다. 네, 맞아요. 됐죠? 자, 여기도 요까지만 반응 전에만 개수가 똑같은 거야, 친구들. 지금 의문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3개가 들었는데요, 선생님? 얘는 2개 들었는데 얘는 왜 3개 들었어요?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원래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서는 같은 개수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증기는 반응 후고 반응 전, 그러니까 반응물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친구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 반응물만 되죠. 생성물은 안 돼요. 개수가. 알겠죠? 자, 그래서 반응 전후의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는 달라졌어요. 그죠? 다른 애가 됐잖아요. 땡. 자, 질소 분자 한 개는 네, 여보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자, 목사님 전화는 안 받는 게 좋아. 피곤해. 자, 질소 분자 한 개는 수소 분자 3개와 반응한다. 그죠? 맞죠, 친구들? 자, 질소가 20ml. 여기가 그럼 몇 ml 얘들아? 40ml 2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몇 ml여야 돼? 60ml요. 1대 3대 2. 그냥 그대로 정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자, 26번. 그림은 얘 10mm, 얘 10mm인데 얘가 몇 mm 생겼대? 20mm 생겼지? 그러면 자, 그림이 몇 번이 그림일까? 우선은 봐봐. 10mm에 한 칸이잖아, 얘들아. 맞아? 그럼 20mm가 몇 칸 그려야 돼? 한 칸은 그리면 안 돼, 그지? 그 2칸이고 3번 같은 거 돼, 안 돼? 안 돼, 그지? 얘도 돼, 안 돼? 안 돼. 왜 재료가 한 개밖에 없는데 4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다 몇 번이라고요? 4번이요. 됐죠? 자, 27번. 그림은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가 되는 것이다. 질소 30ml, 산소 30ml가 완전히 반응할 때 이산화질소 1대 2대 2잖아. 그지, 얘들아? 그러면 뭐가 문제야? 얘는 30ml 다 쓰겠어? 못 쓰겠어? 못 쓰겠지? 얘는 몇 mm만 쓰는 거야, 얘들아? 15mm만 쓰고 1대 2대 2니까 얘도 몇 ml 생기는 거야? 30ml 생기는 거야. 그 다음 몇 번? 3번이요. 됐죠? 자, 이러면 우선 화학 파트는 끝났어요. 그죠? 화학 파트는 끝났어요. 선생님 여기 문제는 굳이 지금 풀 이유가 없댔어요. 왜냐면 얘는 예시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공부할 이유는 없고. 자, 친구들 넘겨볼게요. 오늘은 넘겨서 다른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많이 하지는 않고. 지금 몇 시죠? 그래도 하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우선 요거 2개 하겠습니다. 자, 48쪽 기권 기체의 층상구조.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건 배웠어요? 수권 배웠어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건 배웠어요? 지권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과학에서 이제 2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기권도 배우고 수권도 배우고 지권도 배웠는데. 그죠. 외권. 우주를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 3학년 말에 배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게 뭘까요? 생물권. 근데 생물권은 배울 게 없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 몸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한번 했잖아요. 그죠? 우리 2학년 1학기 때 눈가리 하고 다 했잖아요. 그 눈가리가 난다. 그 뭐야? 소화하고 배서 호흡 했잖아요. 그죠? 이제 또 3학년 뒤에 뭐 나오면 사람 그 호르몬 작용 나와요.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유전 같은 거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생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기권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기권이라고 해요. 근데 기권이 얇냐? 선생님 구름 위에 올라가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 높이가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그래요. 그냥 비행기 타봤죠, 친구들? 비행기는 지상에서 몇 킬로미터일까요? 100? 100은 조금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 현생이 부풀어서 터질 수도 있어요. 80, 80도 너무 많이 갔어요. 10에서 11 정도 돼요.
우리는 수직으로 10에서 11 정도밖에 위로 안 올라가 있어요. 근데 10에서 11 정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여기서 울대에서 그 선생님 집이 공항 근처거든. 울산공항. 울산공항 어딘지 알아요? 대충 그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걸 세로로 세운 길이가 비행기가 뜨는 높이예요. 생각보다 또 높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그리고 10km 올라갔기 때문에 기압이 0.1기압 떨어져요. 지구는 땅은 1기압인데 걔는 한 0.9기압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가 어떻게 돼요? 먹먹해지죠. 그 다음에 짐 같은 거 실으면 빵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에 많이 있어요. 한 80%가 있고요.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대기를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8%,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산화탄소는 원래도 존재하고 있고요, 친구들. 아르곤도 있어요. 아르곤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질소랑 산소가 제일 중요해요. 자, 질소는 왜 있을까요? 자, 신혁이 질소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질소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얘들아? 과자 봉지, 그지? 질소 과자라고 막 욕하잖아. 과자는 안 들었고 뭐 들었다고 질소 들었다고, 그지 친구들? 그런데 왜 욕하는 거죠? 뭐가 많이 들어서? 질소가 많이 들어서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들? 맞죠? 근데 질소가 그럼 과자에 왜 필요해요? 그냥 팔면 되지. 그렇지, 안 상하게 하려고. 그러면 대기에 질소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사람 썩지 말라고. 맞아요. 사람도 썩을 수 있어요. 여기서 1%만 올라가면 질식해서 죽고요. 1% 떨어지면 우리 좀비처럼 살이 썩어요. 이렇게. 산소가 더 많아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소는 숨 쉬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산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 산소가 많이, 선생님이 그때 한번 얘기해줬나? 너인가? 하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달리기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선생님 빨리 늙는다 했잖아. 그지? 맞지? 산소 흡착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산소가 많으면 빨리 늙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근데 질소가 있어서 그만큼 덜 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자, 그럼 이제 기온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요. 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나타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럼 구별은 지표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의 층으로 구별되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자, 대륙권 어디래? 요 밑에서부터 자, 이 그림 보면서 할게요. 자, 밑에서부터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올라가면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그죠?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대륙권 보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 있어요. 왜? 방출한 에너지가 안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 그래서 대류 현상 잘 일어나요. 왜? 봐봐. 얘들아. 찬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위에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가 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찬 공기를 내려보낼 거고, 밑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갈 거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거리죠? 선생님 며칠 전에 또 누구한테 얘기해줬는데, 아씨,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어떤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떨어져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주공항에 간 거야. 도저히 착륙을 못해가지고 바람 때문에. 누구만 착륙했느냐? 진에어도 착륙 못하고 그것도 착륙 못하고 오로지 대한항공 메이저 비행기 무겁고 좀 큰 비행기는 이제 바람을 뚫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에어 제주항공은 또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친구들? 기억나죠 작년에? 막 이게 비행기가 어떠냐면 그 안에서 사람들 영상 찍는 거 보거든. 막 비행기가 막 흔들려 이렇게. 막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막 자꾸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하고 기장이 막 마지막에 딱 그래서 제주공항 내렸다가 괜찮다 하고 이제 김해공항 간 거야 다시. 그래서 기장이 뭐라냐면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기내 방송에 찍혔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 찍었어. 기장이 한숨 쉬더래. 이제 도착했습니다. 조심히 살아서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고요.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친구들. 기상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비, 눈 이런 거 있죠. 구름이 여기 대륙권에 걸쳐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 대부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대륙권 계면 이거는 사실 몰라도 이거 시험에 요즘 거의 안 내는데 미친 또라이가 낼까봐 계면이라면 경계면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면을 줄여 말하는 거고 그냥 경계면이에요. 이렇게 경계면. 대륙권 계면 밑에 구름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기온이 좀 일정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자, 높이 올라갈수록 중간권은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왜냐? 여기 뭐가 존재한대요, 친구들?
오존층이 존재한대요. 오존층. 우리가 말하는 그 자외선 차단하는 오존층. 오존층이 자외선을 먹어서 기온을 뭐 하는 거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따뜻하겠죠. 밑에는 차갑고 위에는 뭐 하겠어요? 뜨겁겠죠. 맞죠, 친구들?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가 안정하니까 뭐를 탈 수 있는 거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야. 왜? 바람이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흔들리는 건 구름 밑에 내려오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는 절대 흔들릴 리가 없어요.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해보면 비행기 타보면 어느 정도 탈 때만 우락우락 하거리다 어느 정도 조용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우락우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높이가 약 20에서 30km 되는 오존층에 존재한다. 됐죠? 그래서 당연히 성층권도 성층권 계면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50km예요, 친구들. 50km밖에 못 왔어요, 아직. 자, 5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죠? 부산까지밖에 못 갔어요. 이제 80km가 되면 여기 올라가면 또 기온이 떨어져요. 왜? 이런 오존층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없어서 얘는 기온이 하강하고 얘도 여기가 점점점 위에가 차가워지니까 대류 현상은 있어요. 대류 현상은 있어요. 그런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현상은 없어요. 없고 우리가 말하는 별똥별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얘는 최저 기온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권. 여기 예쁜 뭐가 보여요, 친구들? 오로라가 보여요. 선생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로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시은이 4학년, 우리 딸 4학년, 7살인데 4학년 되면 캐나다에 오로라 보러 갈 거예요. 이제 7살이에요. 아직 7살이에요. 좀 커서 보러 가야 기억에 남지 않겠어? 지금 가면 기억이 안 남을 거 아니야. 돈 아깝게 시리. 그지? 근데 캐나다에 가면 오로라가 좀 밑으로 내려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그게 오로라잖아. 그지? 근데 요즘은 지구의 오존층이 많이 뚫려서 이 전자파가 자꾸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위도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캐나다 북부 정도만 가도 오로라가 너무 많이 보인대. 자주 보인대. 우리나라에도 아주 가끔 강릉에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면 좀 보인대. 가끔,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니고, 캐나다만큼 우리가 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얘는, 자,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올라가요. 왜? 태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요. 당연히 얘는 공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그래서 인공위성의 궤도로 쓰여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층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됐나요? 됐죠? 이렇다. 그래서 옆에 있는 표별 치세요. 이거를 보고 먼저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뭐예요? 친구들 기상현상은 오로지 누구만 갖고 있어요? 대류권만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대류현상은 대류권과 중간권 둘 다 들고 있다. 됐죠? 네, 됐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표에서 대기는 지표에서 약 1000km에 분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많이 모여있고 대기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2번처럼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빨갛게만. 그래서 뭐 건계면까지는 몰라도 돼요. 친구들 알겠죠?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거 쓰는 거 수행평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뭐야? 처음과 중간 가다. 대기가 안정한 층은 어디? 나와라. 그 다음 기상현상은 오로지 어느 권에만? 대류권에만. 오존층은 어디에만? 성층권에만. 나다. 그래서 가다, 나라, 가나다. 자, 3번은 요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3번은 요렇게 그어줘야 된다. 3번 요렇게. 그다음 4번은 요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5번.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로 4개의 층으로 구별하고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을 대류권이라 하고 중간권에서 최저기온이 개면 필요 없댔어요, 선생님. 그죠? 중간권에서 최저기온이 나타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요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복사평면 실험 나중에 하고. 자, 복사평형이 뭐냐면 친구들 복사. 자, 우리 2학기 때 했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
복사는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복사 평형이니까 그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열이 뭐를 이루고 있는 거야?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자, 친구들 한번 보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들어오면 30이 우선 대기에 의해서 반사된대요. 맞죠? 그럼 얼마 들어와야 돼? 이 안에다가 70 들어와야 되죠? 지표에 70, 대기에 20 들어오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러고 나면 그만큼 밖으로 아웃풋 하는 게 얼마 돼야 된다고? 70 돼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중학교 때는 요렇게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뭐 여러 개 몇 개 더 있어요. 2개 더. 이렇게 해서 얘 숫자를 계산하는 게 나와요. 이때는 70이 아니에요. 70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영이 누나 맞췄어요. 무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를 하나도 안 주고 A, B, C, D를 해가지고 얘 이 값이 얼마 되는지 찾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맞춘 애가 거의 없어. 근데 선생님이 그걸 달달달 외우게 시켰지.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선생님이 그냥 외우게 시켰어요. 통째로. 근데 언니들 그 같이 다니는 예린이하고 누나는 그 숫자를 쓰고 계산을 한 거야. 그럼 계산값이 나오거든. 보통 선생님 뭐랬어요? 과학은 함부로 손을 못 댄댔어요. 그죠? 웬만하면 그 값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했어요. 근데 아니고 그냥 대충 외우고 뭐 그냥 그게 그건갑지 하는 애들은 다 틀려. 생각보다 어렵거든 이게 계산하는 게. 우리는 중학생이라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물체 표면의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아서 항상 지구 평균 기온이 뭐하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지금 보니까 일정한 거 확인했어요. 그죠?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말입니다. 자, 온실 효과는 그럼 왜 일어나는 거냐? 친구들, 온실 효과가 없어야 좋은 걸까요? 온실 효과가 일어나야 좋은 걸까요? 지구가 온실 효과가 없다면 우리 다 얼어 뒤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실 효과는 있어요. 지구 온난화하고 온실 효과는 다른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대기가 지표에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현상을 온실 효과를 해요. 아까 우리가 말한 이런 거 들어갔다가 나가는 요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자,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얘들 온실 효과면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 온실 영어로 뭐게?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린하우스 이펙트. 또는 비닐하우스 이펙트라고도 얘기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기권을 우리가 먼저 배운 이유가 있어요. 기권 있죠?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와요, 빛. 열이 곧 빛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친구들. 눈으로 보이는 게 무슨 선? 가시, 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도 있고요. 그 병원 가면 이렇게 치료하는 기계, 빨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물컵 소독하는 뭐도 있어요? 자외선도 있어요. 그럼 우선 자외선은 미비하게 들어와요. 그죠? 원래는 오존층이 뚫려있지 않았다면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오존층에 의해서. 그러면 적외선하고 가시광선만 이 기권을 뚫고 들어와요. 그럼 땅에 딱 맞았죠? 어딘가에 맞을 거 아니야. 무조건 빙하든 땅이든 바다든 맞을 거 아니야. 그지? 맞고 나서 딱 튕겨 올라올 때는 적외선의 형태로 튕겨요. 적외선. 가시광선이 아니고. 그럼 적외선은 엄청 힘이 약한 긴 실이에요. 긴 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이 기권을 다시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 대기에 맞고 다시 튕겨요, 밑으로. 그럼 또 파장이 더 많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적외선은 열을 많이 갖고 있거든? 그럼 뭐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 뭐가 뚫렸다고요, 여기에? 오존층이 뚫렸다고요. 이만큼. 그지?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이제. 가시광선이 일로 많이 들어오겠지. 적외선이. 자외선이. 그지? 원래 있는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자외선도 들어와 버리는 거야. 자외선도 튕기면 마찬가지로 뭘로 바뀌냐면 적외선으로 바뀌는데 양이 많아진 거예요. 튕기는 양이.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자, 그래서 온실 기체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중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주범인 것 같지만 원래는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미세먼지 심하대, 얘들아. 오늘 내일 미세먼지 심하대. 물 많이 마셔. 먹다가 오면 알겠지?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가장 많이 일으켜요, 사실은. 그 다음 이산화탄소, 메테인이에요. 그래서 봐봐, 얘들아. 달은 지구랑 가까이 있지. 비슷한 거리에 있지, 태양과. 근데 대기가 없어서 평균 온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8도인데 지구는 평균 온도가 15도래요. 전 세계로 15도래요. 15도면 지금 날씨랑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죠?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는 뭐라고요? 온실 효과가 강화된 거예요. 왜?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오존층이 파괴된 것도 있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뭐 빙하 감소, 만년설 감소, 해수면 상승, 육지 면적 감소, 그죠? 친구들 그래서 일본이 없어질 거라 하잖아요, 그죠? 또 폭염, 홍수, 가뭄, 기상이변. 그 다음에 농작물 생산량의 감소, 생태계 변화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어제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했는데 이제 올라간 애들하고 여기가 38선이잖아요, 친구들, 그죠? 자, 보통 오징어 좋아하는 애들 많이 없더라고. 오징어가 여기서 자라요. 여기가 어디죠? 독도와 울릉도예요, 그죠? 근데 물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오징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못 잡아요. 그럼 우리는 이 오징어를 북한이 잡은 걸 러시아한테 수출해가지고 러시아산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한 얘기했어요. 자, 요 제주도죠. 제주도는 귤이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귤 안 유명해요. 왜? 귤이 너무 뜨거워서 열매를 맺다가 터져요. 그래서 귤을 심을 수가 없대. 귤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대신 뭐 심냐면 애플,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열대 식물 심어요. 그럼 귤 어디 심느냐? 선생님이 우리 방학 12월 마지막 주에 선생님 딸 데리고 어디 갔냐면 경주에 갔어요. 경주에서 귤을 따왔어요. 귤이 어디도 열린다고? 경주에도 열려요. 그럼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지? 사과 좋아하죠, 친구들? 청송사과 뭐 이런 사과는 여기 경북 어딘가가 원래 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많이 자라냐면 강원도에서 많이 자라요. 왜? 너무 더워서. 대구가 너무 더워서 과일도 화상을 입어요, 친구들. 웃기죠? 과일도 화상을 입어요. 그럼 못 팔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른이 됐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너무 덥다. 그러면 사과가 강원도에서 자라거나 사과도 북한산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 죽기 전에 사과 한번 먹어봤으면 이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사과 한번 먹어봤으면 이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진짜로. 그치. 막, 죽기 전에 뭐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아무튼 저 윗지방에서 나는 과일 같은 건 잘 없지만, 보통 다 밑에서 자라지만, 근데 이제 막, 무조건 저기 서울, 파주 이런 데만 막 과일이 나고, 밑에 지방은 이제 막 너무 더우니까, 막, 야자수 나무 심겨있고, 벚꽃 다 죽고, 벚꽃 못 펴가지고 다 죽고 있고, 막 여기 열대우림처럼 바나나 나무 키우고, 바나나 나무 아니고, 바나나는 풀이에요, 친구들, 그리고. 바나나는 초본이에요. 1년생 초본이에요. 몰랐죠? 바나나 나무 아니에요. 바나나는 풀과예요, 풀과. 그 바나나 풀 심어가지고 바나나 따는 거 그걸 관측하고 있고, 막 야자수 제주도처럼 전부 제주도처럼 야자수만 심어야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신영이 나중에 죽을 때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복사 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복사하는 양과 같아야 된다. 같다. 복사 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일정. 자, 지구에 들어오는 거 얼마라고요? 70이요. 그럼 반사 얼마요? 30이요. 그럼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 양도 얼마야 된다고요? 70이요. 자, 8번.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온실 기체가 아닌 것은 산소와 질소. 10번. 온실 효과가 약화된 게 아니고 강화됐어요. X.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 증가하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 높아지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대체로 높아졌을 것이다. 됐죠, 친구들? 복사 평형 요 실험은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 하고 여기 숙제로 풀어오세요. 알겠죠? 요거 18번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18번까지 풀어와서